자, 잘 들리고 잘 보이죠? 우리 오늘 고이 모의고사 푼 거 선생님이 킬러문항 몇 가지만 해설해 주려고 가져왔는데 지금 선생님 준비한 거는 어법이랑 어휘 그리고 빈칸 마지막에 있는 거 순서 배열 하나 이렇게 준비해 왔거든요. 오늘 모의고사 푼 거 먼저 한번 좀 꺼내 볼래요? 꺼내 보고 세준이 다 맞았니? 저 하나 틀렸어요. 하나 틀렸어? 그것도 한번 같이 보자, 틀린 거. 일단은 어법부터 뭐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생각보다 쉬웠어요, 이번 어법이, 그쵸? 자, 1번부터 같이 봅시다. 우리 두 명 있으니까 대답하면서 마이크 켜놓고 같이 수업하면서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are cats liquid or solid?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양이가 액체야, 고체야? 라는 질문이죠. 이그노벨상이라고 하는 노벨상 아니고 좀 웃긴 것들에 대해서 좀 우스꽝스럽게 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상이잖아. 그치?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이제 노벨 프라이즈의 패러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내용 읽어봤는데, 우리 이미 읽었으니까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But it wasn't with this in mind that 어쩌고저쩌고 set out to find out wheth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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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어디냐면, 요 친구네요. 요거 무슨 구문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요거 무슨 구문이야? 강조? 맞아, 강조 구문이야. 우리 with this in mind라고 하는 요 큰 전치사 구 자체를 강조하고 싶어서 어떤 구문을 썼어요? it, that 강조 구문을 썼어요. 적어줄까요? 그럼 우리가 강조 구문에서 알아야 될 거는 강조하고 싶은 거를 it 비동사랑 that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이만큼 이 강조되는 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it이랑 비동사랑 that 빼고 문장 성립하는지 보자 그랬죠. 그죠? This in mind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마음에 생각한 채로 알고 있은 채로 이렇게 해석할 거니까 이걸 알고 있는 채로 이걸 감안한 채로 이 마크 안토인 파덴이라는 사람 이 누군지 모를까 봐 컴마 동격으로 어떤 교수님, 물리학자라는 거를 설명해 줬어요. 이 사람이 set out to find out whether house cats blow 요만큼을 하기 위해서 set out 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웃게 하고 싶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싶고 그래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럼 여기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뒤에 목적어 역할하는 것까지 다 나왔으니까 부사 역할하는 것까지 그러면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라서 it wasn't랑 that 빼도 성립이 되는 강조 구문이 맞네요. 1번에 그런 문제 없고요. 두 번째 similarly 나왔으니까 요거 지금 형용사야 부사야 물어보는 거네. 그럼 이 문장 구조 분석하면 Bard는요 노티스 했습니다. 뭘 노티스 했냐면 이러한 furry pets 얘기하는 거죠. 이 고양이들이요 can adapt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To the shape of the container they sit in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 있는 그 용기의 모양에 따라서 그들이 비슷하게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럼 되겠네. 그럼 여기 similarity는요, 뭘 수식해 주는 거냐면 동사 adapt를 수식해 주는 거니까 동사 수식, 부사 적절하네요. 그쵸? 그래서 to what fluids 어쩌고 어쩌고. 그러면은 우리 물이 그러하듯이 액체들처럼 들어가 있는 용기에 따라 모양을 바꿔서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는 문장의 해석이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내려서 3번. 자,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So he applied rheology. rheology라고 하는 거는요, 정확한 용어로는 유동학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된대. 왜냐면, 컴마로 설명해주고 있거든. The branch of physics 그랬으니까 물리학의 한 종류인데요. 뭘 다루는 물리학의 종류냐면, deals with the deformation of matter. 뭔가 이 물질의 이 deformation, 형태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래요. 영어로 우리가 유동학, rheology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to calculate the time 그랬어요. 그러면은 뭘 하기 위해서?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라고 해놓고 시간은 시간인데 전려고 나서 뭐라고 나왔어? It takes for cats to take up the space 어쩌고 그랬어요. 그럼 요거 어떤 구문을 떠올려야 하냐면 똑같이 it take 나오고요. for to take up까지 체크했을 때 요 구문 떠올려야 돼. It takes 시간 해놓고요. for 명사 to 부정사. 요거 우리 구조 분석하면 어떻게 되나? 세준아, 요거 it takes 시간 할 때 이승여 해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뭐기 때문에요?
그거, 대신해 주는 거. 대신해 주는 거. 그러니까 뭐 진짜야 가짜야 얘는. 가짜, 가짜야. 그래서 무슨 주어라 불러? 가주어. 가주어. 그치? 그래서 시간이 걸린대. 근데 투부정사 하는 게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얘가 진주어고요. 그러면 윤재야, 요 for 명사는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니까 뭐라고 부를 거야, 우리? 네. 행위 주체. 의미상 주어. 의미상주. 맞죠? 맞아요.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 고양이가 take up space 하는 데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만 해석하면 되는 건데, 거꾸로 해서 시간을 앞으로 꺼내버리고, 걸리는 시간 이렇게 할 거니까 문제 없죠, 그쵸? 요거 어떻게 하면 되니? 그냥 it takes에서 이시 가주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정답은 4번이었는데, 왜 4번이었는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세준,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요거 컴마 뒤에 나오는 무슨 구문이야? 엄마, 분사구문.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뭐 찾아야 돼, 항상? 생략된 주어. 그렇지. 생략된 주어는 왜 생략된 거죠? 왜냐면 그 주절의 주어랑 그 부사절의 주어랑 같아가지고. 아이고, 완벽하네. 주절의 주어가 cat이니까요. 그러면 고양이가 해놓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봐야 되는데 해석할 필요도 없네, 이 친구는. 왜요? 고양이가 스페이스를 채우는 건 능동이고, 목적어, 맞아. 능동. 그렇게 봐도 되고. 뭐가 있기도 해, 뒤에? 목적어. 선생님이랑 뭐 했는데 지난번에 뭐가 있다고요? 목적어 아니에요? 목적어 맞아요. 목적어 있으니까 요건 당연히 뭐밖에 안 돼? 능동이지.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필링이라 고쳐야죠. 맞습니까? 이렇게 적어서 우리 해석을 해도 물론 괜찮았고요.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이유는 해석으로도 풀 수가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풀었을 텐데 우리가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목적어 있을 때는 무조건 능동입니다. 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푸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에 윤재야 요거 무슨 구조로 풀었어? 5번 behave가 맞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야? 병렬 구조. 병렬 구조. 뭐랑 병렬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그 will try. 응? We'll try to minimize. 그렇죠. 해놓고 and 하니까 여기는 앞에 will이 빠져있는 try 할 것이고 behave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병렬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네요. 그쵸? 요렇게 우리가 문제 풀 때 항상 다 풀고 나서 1번부터 5번까지 선제 분석하는 거 10분 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오는구나 라고 자꾸 분석을 해놓으면 평소에 문법 공부할 때도 훨씬 도움 되죠. 그쵸? 이렇게 해서 꼭 필기 해놓으시고 어떤 포인트 등장했는지 알아두세요.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9번. 요거는 아마 강의 들은 친구들은 했을 텐데 요거 어려웠니? 다 맞았지, 둘 다. 윤재는 아까 다 맞은 거 확인했고, 세준이도 이거 맞았고. 세준아, 그러면 여기서 1번에 perceived하고 hidden 나왔고요. create하고 narrow도 나왔어요. 마지막에 more하고 less 나왔습니다. 쌤, 요 얘기 수업 시간에 해준지 모르겠어. 문맥에 맞는 낱말 찾기 하는 이 유형 자체는 거의 높은 확률로 어떻게 하냐면 양극단에 있는 어휘를 가지고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랑 옛날에 빈칸 추론 문제 풀 때 그런 얘기 한 적 한 번 있었을 텐데 대부분의 수능 문제 또는 모의고사 문제들은 예쁘게 내주기 위해서 이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딱 해주고요. 이 작가가 이거에 대해서 나 이거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건지 나 이거 너무 싫어 라고 하는 건지 완전히 좀 어떻게 해요? 대립을 시켜버려서 우리가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지문에서 어떠한 키워드 또는 주제 같은 거를 두고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을 거고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요 사이를 갖다가 우리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확인하려고 뭐 하는 거야? 동사 자체를 혹은 형용사 자체를 어떻게 perceive 할 거야, hidden 할 거야 라든지 내려보시면 이거는 만들어내 혹은 없애버려, 죽여버려 또는요 more 더 많아, 더 적어 이런 식으로 서로 양극단에 있는 것들을 물어보면서 잘 이해 따라오고 있는지 이 지문 분석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거였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랑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그냥 평균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랑 사람들의 호감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라고 하는 심리적 효과였습니다. 그쵸? 옆에다가 이미 읽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해왔거든요. 이런 겁니다. 표로 그려볼게요.
우리한테 perceived imag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여기다가는 실수를 했을 때 라고 이렇게 새로 나왔을 때 첫 번째 경우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우리한테 완벽하게 플러스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perfect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해? 라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의 예시로 뭘 썼냐면 셀러브리티를 썼어요. 우리 연예인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운동선수, 유튜버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춰지는 이미지가 좀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저 사람은 좀 뭔가 잘해, 완벽해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완전히 우리에게 perceive 된 이미지가 플러스, perfect에 가까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닌 사람들. 뭐 완전 아닌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average 하거나 혹은 less than average니까 평균 혹은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 perceive 된 이미지가. 근데 이 두 사람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 때의 평가는 완전 나눠지죠. 그쵸? 우리가 맨 처음에 본문에 나왔듯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 퍼펙트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실수를 했어.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귀여워, 인간미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attractive하게 받아들여요. 본문에 따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하면 오히려 어때? 아, 뭐야, 저 사람 인간도 아닌가 봐. 라고 그 perfection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의 거리감을 유지한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less attractive 하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연예인처럼 퍼펙트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실수를 해야 매력적인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average 하거나 less than average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야. 실수를 하면 아 뭐야 뭐 실수를 해 하고 less attractive하게 받아들여지고요. 실수를 안 해야만 이 사람 좀 competent하네, 일 좀 잘하네 라고 해서 attractive하다고 여겨진대요. 괜찮죠? 이렇게 내용 정리가 됐을 거야. 읽었으니까 우리. 그럼 요걸 기반으로 ABC를 빠르게 골라봅시다. 자, 앞에 phenomenon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 나왔었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어디에 따라 달려 있냐면 이 사람의 숨겨진 competence인지 perceived 인식된 competence인지.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celebrities도 그렇고요. consider, presented 이 모든 단어들은 뭘 하고 있냐면 다 사회적으로 오픈돼 있고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한테 받아주는 그 이미지가 있으려면 혼자 히든 숨겨놓으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그치? 그래서 perceived가 오는 이유. 우리가 어디 볼 거야? 예시로 celebrity를 들었다는 점, 이 사람들은 consider, 뭐뭐라고 여겨진다는 점, 뭐뭐로 보여진다는 점, 다 우리한테 비춰지는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근거로 perceived를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내용이 쭉 나오죠. 방금 쌤이 옆에 정리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flawless 하거나 perfect 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요. blunder, 실수하는 게 오히려 좀 endearing, 어떻대요? endearing은 우리가 귀엽다, 인간미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럼 attractive 하다는 뜻이잖아, 맞지? 그래서 오히려 실수를 아예 안 하는 사람, never make mistake는요, less attractive 하대. 오히려 좀 어때? 뭐야, 저 사람은 좀 거리가 느껴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perfection이라고 하는 거, 완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어떠냐면, 우리한테 어떤 거리감을 조성할까요? 거리를 줄일까요? 우리가 완벽해서 너무 완벽하니까 실수도 안 하는 사람들은 attractive 하지도 않다면, 그럼 당연히 우리랑 거리가 있겠죠. 그쵸? 그럼 여긴 정답은 creates가 맞을 겁니다. 왜요? 그러면 이 perfect라고 하는 게 어떻게 들으니까 우리가 less attractive라고 받아들여졌으니까 이 두 가지를 근거로 perfect가 우리한테 less attractive 하다? 그러면은 뭐 한다는 뜻이야? 우리한테 distance를 유지한다는 뜻이죠. 심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attractive 한 거니까. 까지 괜찮죠? 또 있어 뒤에 바로 general public cannot relate to. 우리 일반적인 대중은 서로 공감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거리감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맞죠? 그래 놓고 마지막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average라든지 less than average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사람들이 일반적이거나 평균적이거나 혹은 그 이하의 사람들은요. 실수를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이미지가 깎이겠죠. 그렇죠? 반대니. 이해됐습니까? 생각보다 쉬웠죠. 그렇죠? 우리 어디에 집중해요? however를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내용의 흐름을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이미지에 따라서 실수를 하고 안 하고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내 위에서 뭐라 그랬어?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실수를 오히려 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 그럼 반대로 however 그랬으니까
반대 개념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 안 돼. 이거겠지. 그래서 실수를 하면 less attractive 해 라고 하는 정답이 less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거 이해되니, 다들? 네. 화면에 동그라미? 오케이, 좋아요. 자, 선생님 29번 이렇게까지 준비해왔고요. 빈칸 넘어갈 건데 혹시 빈칸 말고 그 앞부분에 질문 있는 사람? 다른 거 풀었는데 조금 헷갈려요 하거나 질문 있거나 하는 거 있었을까? 괜찮죠? 맞았다고 넘어가면 안 돼. 풀어봤는데 이거 조금 지문 이상이에요. 해석 안 돼요. 이런 것도 지금 질문하셔야 돼요. 체크해놓고 이따가 마저 하시고 31번 요거 혹시나 영상으로 우리 아가들이 볼까봐 우리 지금 선생님이 머리밖에 없으니까 우리 연우가 요거 5번 골랐던데 연우 이거 보고 있으면 나중에 봐봐봐. 어떤 이야기였냐면 아주 깊게 읽어보고 해석하면 오히려 어려운 글이었어요. 그냥 쉽게 쉽게 휙 넘어가야 되는 글이었는데 단어도 조금 어렵고 약간 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모호하게 글을 적어놨기 때문에 정답을 다른 쪽으로 유도를 했던 좀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쉽게 쉽게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온라인 환경이라고 하는 건 바뀐데 뭐에 따라 바뀌냐면 얼마나 쉽게 우리가 거기 있는 것들을 세이브할 수 있는지. 첫 번째 키워드 save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save를 뭐라고 판단하냐면 이 사람은 recordability 또는 preservability라고 판단한대요. 그럼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리코드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록할 수 있어. preserve 보존할 수 있어. save 저장할 수 있어.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even though 나왔으니까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랬어요. 그럼 물론 정확한 해석을 위해 빨리 읽는 게 좋지만 우리가 급할 때 정답 고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even though 이상은 읽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사실은 없지, 그치? 뭐가 뭐뭐 할지라도 라는 얘기보다 중요한 건 뭐야? 그 뒤에 내용인 거잖아. 그럼 어디를 읽어? 그 컨텐츠는 remains intact래요. 사람들이 뭘 포스트하는지는 intact,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랬으니까 또 save, record, preserve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그 사람들이 리포스트하는 컨텐츠가 뭐가 있는데 이메일,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이 모든 것들이 can be saved,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perfect preservation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내내 해놓고 whenever you want, 네가 원하면 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내내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 In other situations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상황 속에서는 그랬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저장이 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해야 됩니다. 맞죠? 해준 따라오고 있어? 너 가만히 멈춰 있는 것 같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저장이 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할 건데 뒤에 보니까 slips between our fingers 그랬어요.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대. 그러면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를 조금 멋있게 한 것뿐이야. 그럼 여기는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slips 빠져나갑니다. 그랬으니까 여기 나왔던 save, preserve, record, save, remain 이 모든 것들의 유의어가 들어가면 되겠네. 맞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의 유의어는 뭐가 되는데? 저장하고 영속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permanency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건 오히려 헷갈릴 만한 것도 없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mysteriously disappears. 정말 놀랍게도 갑자기 싹 사라져버린대. 그러니까 5번을 고른 친구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하면은 빠르게 구문 분석을 해야 돼. 지문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오케이?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서 쌤이 해석을 같이 해줄 건데요. 이 부분 현관편으로 쭉 치시고요. 여러분도 같이 구조 분석하실 거예요. 아마 살짝 좀 이게 뭔 말이야 싶었을 거야. 자, 구문 분석 같이 합시다. 칠판 보세요. 자, in other situations. 다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 저장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영속성,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slips between our fingers.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대요. 해놓고 컴마 있으니까 챌린징이 분사입니다. 우리한테 챌린지 하면서 챌린지는 무언가 도전장을 내밀거나 무언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걸 의미하겠죠. 리얼리티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명사였어요. 우리의 실제 검증이라고 하는 심리 용어인데 몰라도 괜찮아. 어쨌든 간에 이 명사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테스팅 해보는 것 자체를 챌린지 해버린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About whether something existed at all 그랬어. 그럼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하긴 했는지라고 조금 강조하는 거죠. 실제로 무언가가 있긴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서 테스팅 해보는 것도 어떻게 해버려?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영속성이 빠져나간대요. 이게 뭔 말이야? 하고 뒤에 as로 예시를 들어줍니다. 뭐뭐일 때처럼 when 하고 한번 더 열어줘.
email that we seem to remember. 우리가 받았다고 receiving이니까요. remember 뒤에 동명사 오면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과거에 받았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할 거니까 닫고. 그래, 우리가 분명히 받았다고 기억하는 그 이메일이요. mysteriously, 정말 미스테리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은 것처럼 이렇게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진짜 있었나?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라고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 만큼 저장이 안 됐을 경우 영속성이 사라져 버린다. 라고 좀 하는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조금 어렵죠? 근데 여기 as라고 하는 게 뭐뭐인 듯 요거일 때처럼이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부사 절로 연결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challenging our reality testing이라는 게 너무 어려울까 봐 이 글 쓴 사람도 야 너네가 분명히 받은 걸 기억하는 이메일이 갑자기 미스테리가 사라졌을 때 있지? 그때처럼 말이야 라고 예시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근데 거기 마지막 문장에 응, 그 slightest accidental tap of the finger에서 응. everlasting document면은 이게 응. everlasting이니까 그냥 permanent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죠. 물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slightest accident 실수로 딱 눌러가지고 지워버리면 원래 같으면은 everlasting 어땠을 거? 완벽하게 너가 말한 대로 원래 같은 permanent하게 document가 됐었는데 그게 nothing이 돼버린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풀어서도 완전 괜찮죠. 훨씬 잘했어. 이렇게 풀어서 해준이는 잘했어. 됐으니까 윤재도 이렇게 풀었어요? 네. 좋아요. 앞에 있는 거 우리 혜준이가 얘기해 준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save랑 recordability, preservability, remains intact, can be saved.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빡 everlasting까지 쳐줬네. 이렇게 찾아가지고 답 고르면 됐었다. 다음 거 혹시나 넘어갈 건데 질문 32번은 되게 쉬웠죠? 이렇게 상황이 아예 주어지면 조금 더 친절하지, 그치? gravy 하는 거랑 gravy 하는 거랑 다르다 그랬으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 intonation의 차이여서 5번이었다 라고 하면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3번. 잠깐만. 끝났어. 33번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요거 질문 다 풀었어요, 우리? 혹시 질문 있나, 요거 33번? 어디가 정답의 이번에 근거였습니까, 여기서는? 빈칸이 음, 괜찮아가지고 빈칸이 빈칸이 어렵지 좀 않았어요. 괜찮았지. 생각보다. 지문 내용은 어렵지만. 어디 보고 풀었어? 네 번째 줄에, 어디 몇 번째 줄? 네 번째 줄이요. You're looking into an ancient. 맞아. You're looking into Asian past야. 너가 지금의 right now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건 언제다? 과거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쭉 예시 얘기하잖아요. 뭐 별도 그렇고요. 뭣도 그렇고요.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과거의 단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if라든지 뭐 let's say라든지 상황 제시하는 것들 이제 풀었던 거 기억나죠? 적어주세요. 상황이라고 하는 건 결국 예시니까 상황과 예시가 나왔다는 말은 그 앞뒤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뜻. 그래서 우리가 현재라고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과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야기였고요. 밑에 보시니까 이런 얘기 나왔죠. Even the immediate object니까 immediate가 지금 당장이라는 거라서 가까운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 그럼 요거는 right now니까요. 방금 쌤이 체크한 대로 right now가 looking into the Asian past라며. 그러면 immediate한 거는 past입니다. 라고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빈칸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네. 그럼 그 과거가 어딨나? After image, 잔상. 과거의 잔상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헷갈릴 만한 보기가 없었지, 그치? 괜찮아요? 음.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어. 우리가 모든 몸에서 느끼는 감각들이요. wait, 기다려야 된대. 왜? 과거에서 현재까지 넘어오면서 기다리는 그 잔상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마찬가지야 라는 예시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본다고 느끼는 많은 감각적인 것들을 사실은 보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잔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인 것 자체는 모두 일어나 버린, 발생해 버린 과거라는 이야기라는 뜻이죠.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34번은요? 괜찮았어요? 네. 네. 이거는 뭐로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 아홉 유럽의 번째 줄. 사이언스. 그렇지. 우리가 라틴이라고 하는 언어가 우리 수업 시간에도 금요일에 뭐 IE, 뭐 CF 이런 거 했었잖아. 그게 지금 쓰이는 언어야, 안 쓰이는 언어야?
안 쓰이는 언어예요. 그래서 안 쓰이는 언어로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어려웠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라틴이라고 하는 언어가 나오고 이 언어, 매체, 미디엄이라고 하는 것이요. very few 그리고 또 뒤에 어때? few 나오지 않니? few people. 자, very few나 few는 다 무슨 의미였어? 부정의 의미였어. 그러면 라틴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1%도 안 되는 사람만이 요거를 가지고 공부할 수가 있었어. 라고 얘기하고요. 걔네들은 scarce 하고요, expensive 하고요, 최대한 안 좋은 단어 다 갖다 붙이고 있지,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갑자기 빵 하고 터뜨리면서 잘할 수 있게 해준 것은요, 두 가지였대요. 노란색으로 나오죠. 구텐버그의 movable type and printing. 우리가 두꺼운 책이라든지 손으로 쓰인 걸 다 공부하지 않고 프린트가 되는 거. 그리고 legitimation of everyday languages. 라틴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 이 학문들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라틴을 replace 해버렸다라고 나오면서 쭉 내려보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It became much easier to make a creative contribution까지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낮부터 여기까지는 다 필요 없는 얘기잖아. 그쵸? 이게 아니고 했으니까 but 하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나오겠죠. 나대의 법비 구문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래. 그럼 뭐겠어? 우리 수단이 조금 더 당연히 편해진 것이니까 accessible 이란 말이 들어가야겠죠. 고르기 편했죠, 그쵸? 이렇게 풀었으면 됐습니다. 자, 선생님 두 문제만 더 해줄 건데 혹시 그거 외에 다른 거 틀린 거 있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요거 준비했거든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37번. 요거 어떤 이야기였냐면 우리 크레딧 카드하고 캐시 얘기할 때 이거를 예시로 들어서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거야? 이거를 한 가지 어떤 법안을 짜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언어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쵸? 그럼 여기 however 나오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bill이 introduce 됐을 때 credit card lobby는요 turned its attention to language 그랬네요. 그럼 language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크레딧 카드가 어쩌고 캐시가 어쩌고는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그거를 frame 하는지가 중요하네라고 나와 있으니까 frame이라고 하는 건 틀 안에 두는 거죠. 틀 안에 language로 가둔다라는 거라서 framing matters 그랬어요. 그럼 요가 동명사 주어고요. matter라고 하는 거 한번 한 것 같은데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ST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동의어 count라고 쓸 수 있어요. 적어 놓으시고.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프레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면서 when 하고 갑자기 예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이 당연히 주제였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크레딧 카드와 캐시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이 언어가 프레이밍이 어떻게 중요하게 여겨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되겠어. 자, when credit cards started to become popular, 우리가 크레딧 카드가 막 유명세를 띠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retail merchants는요, charge different prices to the cash and credit card. 카드 내는 사람하고 현금 내는 사람하고 다른 가격을 책정하고 싶었대. 왜 그러냐면 선생님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이 소상공인들 이 물건 파는 사람들이 카드로 받으면 수수료를 떼야 돼가지고 조금 더 손해를 본다나 봐. 그러니까 카드로 낼 거면 조금 더 내라고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to prevent this 이건 사람들이 싫어할 걸 뻔히 아니까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어떤 rules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rules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해? 야, 너 크레딧 카드 쓰면 돈 더 내.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당연히 안 좋아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쓰면 돈 더 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풀었대? Was that if a credit card charged different prices to 다른 가격을 우리가 책정했을 때 consider 원래는 크레딧 카드가 노말이고 너네가 현금으로 내면 깎아줄게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결국 크레딧 카드랑 캐시가 다르게 책정된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 크레딧 카드가 비싸 이게 아니라 크레딧 카드가 정상가인데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드릴게요 라고 언어를 다르게 프레임한 거죠. 그럼 우리 여기 2번과 3번 사이에 2번까지만 해도 사실은 문제가 됐어 라고 했는데 3번에서 해결이 됐으니까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 language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몇 번? 3번 이 문장 들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이따가 우리 매삼용도 세 문제 바로 해설할 건데 우리가 순서 삽입하는 문제는요.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논리가 깨지는 순간, 논리의 흐름이 끊기는 순간, 논리의 흐름이 끊기는 순간을 잘 포착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 외에도 어떤 부분들, 대명사라든지 연결사라든지 그렇죠? 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앞에 나오는 얘기들이 뭘 지칭하고 있지? 이 얘기 쭉 하다 갑자기 왜 흐름이 달라졌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야 돼요.
또 여기는 흐름이 3번 기점으로 달라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가 있어? however가 있네. 그러니까 2번까지 문장 얘기하고 however 그러나 하고 주어진 문장 들어간 다음에 반전되는 게 맞겠네요. 오케이죠? 생각보다 쉽게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준비 다 끝났고요. 마지막에 요거 41번에 42번에 나와 있는 요 친구였는데 요 지문 읽어봤죠, 우리 차창문. 빠르게 30초 컷 해버릴 수 있어. 사람들이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고친대 안 고친대 본인의 답을 잘 안 고친대. 그래서 오히려 I know I'm right 이라는 신드롬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맞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틀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틀린데 왜 이렇게 be sure 한 거야? 서로 충동되는 거잖아. 내가 틀리면 사실은 좀 헷갈려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확실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틀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바로 뭐랑 관련돼 있냐면 우리의 brain, 뇌가 어떻게 wire 되어 있는지에 대한 거래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 하기를 원하는데 뭐 하는 경향이 있대라고 하는 빈칸이 나와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substantial body of psychological research 어려울 수 있지만 substantial은 상당한이고요. body는 양이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양의 psychological research가 있대요. 뭘 보여주는 사람들은 뭘 하는 거? tend to interpret information with an eye towards reinforcing their pre-existing views래요. 그럼 다 끝났다. 그쵸? 우리가 pre-existing이 나와버렸으니까 사람들은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본인만의 주관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reinforce 강조하고 싶어 한대요.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강조한다는 말은 본인 거를 바꾸기 싫어한다는 뜻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맞아요? consistency,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어 한대라고 하는 4번 정답이겠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고요. 아까 우리 틀린 거, 세준이 요거였니? 36번? 근데 이거 4번 안 돼요, 4번. 36번에 4번 안 되냐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 순서 파악하기. 자, 먼저, your concepts, 당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primary tool이래요. 그러면 주요한 도구인데, 너의 뇌에 있어서 뭐 하기 위해? To guess the meaning of incoming sensory inputs래. 그럼 중요한 문장 나왔으니까 뭔가 입력되는 감각 정보의 의미를 추측하게 하는 어떤 당신의 개념이 중요한 수단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먼저 A번 읽어보겠습니다. when 그랬어요. 우리가 뭐뭐 할 때니까 예시가 먼저 나왔다고 치고 Westerners hear Indonesian gamelan music.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음악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 For the first time, 이것은 which is based on 7 pitches per octave with their tunings. 우리가 인도네시아 음악은 굉장히 다양한 옥타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처음으로 들었을 때 it's more likely to sound like noise. 약간의 소음처럼 들릴 수 있대. 그럼 요거는 예시니까 아직은 바로 등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네. 조금 더 읽어볼게요. B번. All people of Western culture 그랬어. 그러면 모든 서양인 사람들은요, normal hearing을 가지고 있는 have a concept for this ubiquitous scale. 이러한 ubiquitous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대요. Even if they cannot describe it. 그들이 describe 할 수 없게. 그런데 모든 음악이 이 스케일을 사용하는 건 아니야. 그랬으니까, 그럼 확실한 건 이 음악을 스케일을 사용하지 않는 음악의 예시가 인도네시안 뮤직일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B 다음에 A가 온다는 건 알 수 있겠네. 그러면 C번 가봅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주제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예시 나오니까, 아까 A번은 B에 대한 예시였고, 그러면 C번은 주제 뒤에 바로 나와야 되니까, 우리 주어진 문장 뒤에는 C 나오고, 그 다음에 B 이어진 다음에 B에 대한 예시 A 나와야겠네. 정답 그래서 몇 번이었어? 5번이었네. 혜준이는 4번을 골랐어. 왜냐면 저기 나와 있는 however, not all music uses the scale. 이렇게 모든 음악이 이 스케일을 사용하는 건 아니야. 그 예시로 인도네시안 가멜란 음악이 있어. 라고 이어져야 되니까 B 다음에 A가 왔었어야 됐어요. A랑 B가 아니고. 오케이? 현관편으로 쳐놓읍시다. 요 부분이네. 인도네시안 가멜란 뮤직 요 부분에 대한 예시니까. 자, 윤재는 다 뭐 틀리진 않았더라도 헷갈리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없었어요? 괜찮은 것 같아. 응? 괜찮은 것 같아. 없어. 괜찮은 것 같아. 좋아요. 자, 그럼 정리 이렇게 하시고, 자, 우리 매삼령 선생님이 프린트로 준 거 PDF 꺼낼 수 있니? 인쇄를 안 했어도 괜찮고, 인쇄를 했으면 꺼내 놓으시고. 풀었어? 둘 다? 세준아 풀었어?
그냥 안 풀어도 된다 해서 안 풀었는데요. 윤재는 저 아까 전에 풀었어. 풀었어? 그럼 세준이 시간 줄 테니까 1번 문제부터 풀어봐봐. 2분 쉬워. 윤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 풀면 얘기해줘 세준아 바로. 몰랐어? 세준 몇 번? 2번 아니면 3번 같은데, 3번 같은데 윤재는 몇 번? 약간 불안해. 응? 몇 번? 어, 잠시만요. 손가락으로 해봐요 손가락으로. 잘 안 들리나? 정답은 2번이었거든요. 근데 3번 고른 친구들도 꽤나 있었어. 3번 고른 친구들도 17%나 있었고요. 제일 많은 오답은 4번이었어요. 그리고 뭐 1번 고른 친구도 꽤나 있었고. 근데 왜 2번일 수밖에 없냐면 하고 쌤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쌤이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문장을 삽입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대로라면 문장이 서로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가 하나 빠져 있으니까 이걸 집어넣어 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그 빼는 문장은 문제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뭔가 이의 제기를 받았을 때 무조건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근거를 무조건 심어놔요. 그러면은 그 근거가 당연히 앞뒤로 들어가야 되는 문장 앞뒤로 있을 거고 여기 위에 잘 적혀 있어요. 그 논리적인 흐름이 이상한 곳이 딱 하나 있을 거야. 이거 뭐야? 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의미가 불명확한 어구를 어떻게 찾냐면 아까 이야기해드린 대로 대명사 또는 관사, 연결사로 우리가 연결의 흐름을 파악하는 그래서 이게 가리키는 게 이게 지칭하는 게 이거여야 하는데 싶은 것들에서 뭔가 조금 삐용 하는 게 답이 골라져야 되고 그때 많이 헷갈리게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2, 3, 4 정도를 되게 헷갈리게 고사에 미묘하게 넣어놔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나 3번 고른 사람 많게끔. 그러면 제일 처음 그 논리가 이상하게 끊어지는 곳을 찾아야 돼요. 제일 처음 논리가 이상하게 끊어지는 곳 찾아볼 거야. 그럼 여기는 주어진 문장 한번 읽어볼게. What if 그랬어요. 그런데 instead of walking over and opening the refrigerator,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 냉장고를 여는 것 대신에 child가 이렇게 말하면 어때? 나 사과 하나 줘. 그러고 그의 어머니가 사과를 그냥 준다. 이 상황은 어때? 라는 거는 what if instead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앞에서는 무언가 아이가 직접 걸어가서 냉장고를 열고 사과를 가져가는 상황이 있었어. 근데 그 A라는 상황과 반대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는 부분이죠. 읽어볼게요. Many behaviors alter or change 그랬어. 많은 행동들은 바뀐대요.
through physical actions intended to achieve a desired result. 되게 어렵게 나왔어.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얘는 행동이고요. desired result는 그냥 결과예요. 그럼 행동이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 행동 자체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뭔지 몰라도 괜찮아. 주제 나왔고, for example은 바로 예시 등장합니다. 예로 당연히 무슨 얘기 나올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애기가 직접 걸어가서 냉장고 열고 사과 먹었겠지, 그치? 바로 나옵니다. 직접 배고픈 애기가 냉장고로 가서 사과를 먹었습니다. 그랬어. 그 경우 이 아이의 행동은 directly, 직접적으로 행동을 해서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렇죠? 우리가 ultimate consequence라고 하는 거 뭔지 모를까 봐 설명해주네. obtaining an apple, 사과를 얻는다는 결과를 아기가 직접 가서 문 열고 지가 스스로 가져갔어. 그 다음에 2번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이유를 생각했을 때, 쌤, in this case에서 this가 요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봅시다. The first effect, 첫 번째로 만든 그 효과가요, is on the behavior of another person. 그랬어요. 응? 얘들아, 우리 애기가 혼자 걸어가서 사과를 딱 먹었어. 그럼 여기는 몇 명의 사람이 연루돼 있는 거야? 애기 혼자니까? 한 명의 사람이죠. 그럼 여기는 another person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뭔가 해야 돼.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 부분에 포인트를 주는 거야. 그럼 이 디스 케이스가 의미하는 게 방금 아기가 혼자 걸어가서 하는 직접이 아니었나 봐라고 의심하시고 당연히 another person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나 봐. 그러면 주어진 문장의 another person은 누굴까? 아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니까 누구 얘기하는 걸까? 마이크 켜고 대답할 수 있어? 엄마. 엄마, 그래. 그러면 이 another person은 누군데? 엄마잖아. 그럼 당연히 어디 근데 들어가야 돼? 엄마가 한 거는 first effect가 아니잖아요. 이 first effect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기가 한 행동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첫 번째 효과라는 뜻이야. 첫 번째 효과는 그 애기가 엄마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기가 엄마한테 말해서 엄마한테 하게 했잖아. 엄마의 행동을 어떻게 유발했으니까. 이 엄마의 행동을 유발하는 아기의 첫 번째 효과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3번이나 4번 고른 친구들, 쌤도 처음에 딱 보고 2번 아니면 3번이겠네 라고 문제 풀었거든? 근데 왜 2번이라고 확신했냐면 이 디스 때문에. 왜냐면 만약에 3번이려면 이 디스가 아까 말한 대로 직접적으로 얘 가져가서 한 그 케이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 디스가 뭐라는 걸 알았어? 방금 얘기했던 애기가 엄마 달라고 한 그 상황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거 괜찮아요? 응, 오케이. 빈칸은 엄청 많이 연습하고 어려워. 어렵고 다 틀리고 그래. 그래서 킬러 문항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하나 틀려서 97점, 98점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100점을 위해 노력을 할 거지만. 근데 은근히 좀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이거 틀려놓고 막 머리 아픈 게 순서 삽입이라든지 이렇게 빈칸에 저기 문장 넣는 삽입 유형인데요. 사실 요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렵게 내서 오답률을 높이기는 하는데 요거 틀리면 조금 아까워. 왜냐면 빈칸에서 오답률을 80%막 이랬잖아. 여기는 높아야 60, 70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맞아야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걸 자꾸 연습을 합시다, 우리. 자, B번 문제 또 풀어봐야 하죠. B번도 생각보다 좀 어렵게 나올 수는 있는데 답은 쉽게 골라줘야 되거든요. 우리 윤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세준 요거 푸는 시간 다시 2분 드릴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정답 고르셨습니까? 몇 번? 몇 번? 1번 아니면 1번? 2번이에요. 아, 하나만 골라, 빨리, 빨리. 자, 처음 그게 나온 걸 얘기하자 그랬어. 몇 번? 1번. 1번. 자, 우리 윤재는요? 1번 아니면 5번이요. 1번 아니면 5번? 자, 정답은 1번이었어요. 현진 잘 풀었어. 자, 어렵게 등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뭔가를 많이 넣어놨죠? 그럼 이 예시를 조금 우리가 덜어내고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먼저 주어진 문장 읽어봅시다. 자, considerable difference가 있대요. considerable은 무슨 뜻입니까? 상당한. 다양한, 뭐랑 많이 비교해, 우리? considerate랑 비교하죠. considerate는 무슨 뜻인데요? 무슨 뜻인데요? 사려 깊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려 깊은 배려심 있는. 그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as to는 뭐뭐에 관해라는 뜻이야. 그럼 뭐에 관해 상당한 차이가 있냐면 whether 나오고요. 뒤에 보니까 어디 나와? or whether 나오네. 그럼 이만큼하고 이만큼의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뭔가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거랑 실제로 그들이 일어나서 가는 거랑 큰 차이가 있대. 그러면 여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행 다큐를 보는 거랑 내가 진짜로 가서 여행을 가는 거랑 상당한 차이가 있대.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일단 두 가지를 했으니까 봅시다. tourism,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takes place 그랬어요. take place가 무슨 뜻이죠? 하나의 뜻으로 occur의 의미죠. 그쵸? 발생하다. 그럼 이거는요, simultaneously니까 동시에 발생한대요. 자, in the realm of the imagination and that of the physical world 그랬어요. 그럼 A하고 B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랬으니까 상상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발생하고요. 실제, physical이라고 하는 건 육체라고 하면 웃기지 여기서는? 우리가 실제 느끼는 그 실제라고 얘기합시다. 상상과 실제 둘이 대응되는 것에서 동시에 일어난대. 그러면 앞에 봐봐. 우리가 영화 보고 실제로 다큐 보고 이런 것들은 imagination일 거고요. 실제로 일어나서 가는 것은 physical한 실제일 것이고요. 그럼 주어진 거에서도 나왔듯이 상상과 실제가 나오고 여기서도 상상과 실제가 나오네. 그럼 뭔가 대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의 차이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네. 그럼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in contrast to literature or film 그랬어. 그럼 리터리처하고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imagination이라고 하는 영역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랑 조금 다르게 real하고 tangible은 만질 수 있는 형태가 있는이란 뜻이죠. 그럼 요거는 이제 physical한 걸 거고요. 그래서 둘이 비교를 굳이 하자면 상상과 실제 만질 수 있고 없고 그런 것들이 있대. 그런데 while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ied 뭔가 연결돼 있대요. sphere는 구나 영역을 의미하죠. 판타지라든지 dream이라든지 wish 요것들은 또 당연히 뭐야? imagination. 그러면 뭔 말이냐면 지금 두 개를 비교하는 듯 하면서 결국은 어때? 둘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래서 it thereby allows the ritual enactment of mythological ideas. 그랬어. mythological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화적으로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니까 상상. 그럼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대조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physical하다고 하는 것도 imagination에 연관돼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힌트는 뭐냐면 여기를 봐야지. The latter case. 혜준아, 이거 보고 골랐어, 혹시? The latter가 무슨 뜻이야? 그 다음, 마지막, 그렇지. 후자. 후자. 우리가 former라고 하는 게 전자고요. latter라고 하는 게 후자야. 전자, 후자라는 말은 뭐야? 두 개 중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직 1번 전까지 아무 문장도 삽입되지 않았다면 지금 두 개라는 게 됐어, 안 됐어? 제시가? 아직은 안 됐어. 왜냐면 지금 요거는 두 개처럼 보이지만 결국 피지컬도 이미지네이션이야 라고 쭉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자후자를 나눌 수가 없어. 근데 주어진 문장에서는 A하고 B 사이에 그래도 차이가 있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야말로 전자와 후자를 명확하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latter case라고 하는 거 나왔을 때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한번 느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하고 보니까 latter는 뭐 의미하는 거야?
뒤에 있는 실제 physical 얘네가 get up and go on a track to Nepal 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틀렸던 게 뭐냐면 쌤 여기 they라고 하는 게 실제로 뭘 가리켜요? 그랬더니 이 mythological ideas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게 맞거든. 그래서 연결되니까 1번은 아니겠다라고 했지만 latter case라고 하는 게 나오려면 당연히 두 가지가 제시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정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었어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생각보다 좀 어려웠죠, 그쵸? 3번 고른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 이 문장. 됐지요? 3번은 아닌 것 같아요. 3번은 아닌 것 같다고? 네. 3번 고른 사람 되게 많았어. 다른 친구들 뭐 골랐는지 궁금하네, 그치? 세진이 잘 풀었고, 윤재 잘 풀었어요. 마지막 문제 풀고 딱 끝냅시다. 자, 마지막 문제. 이거는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 몇 개 알려주고 시작할게, 얘들아. 여기 용어들 중에서 난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calculus라고 하는 게 미적법이라고 하는 용어라는 건 들어봐서 알고 있을 텐데, 여기 있죠? 요렇게 differential이라고 돼 있고, integral, analytic. 너네 수학해서 알고 있지? 요거는 미분이고, 요거는 적분이고, 요거는 분석학이라고 하는 수학의 한 종류래요. 마찬가지 요것도 뭐 미분 기하학일 거고요. 적분 뭐 어쩌고저쩌고일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거 해석하려고 머리 쓰고 있지 마. 자, 시작해 봅시다. 2분 시작. 했죠? 연우랑 주호가 문자 왔어. 죄송하대. 올라 그랬는데 뭐가 안 돼가지고 못 오고 어쩌고저쩌고. 영상으로 보라 그랬어. 정답 고르셨어요? 몇 번? 몇 번? 1번 아니면 몇 2번 번? 아니면 5번이요. 아, 뭐야, 뭐 세 개나 얘기해. 근데 문제는 세 개 다 답이 아닌데? 아니, 그럼 안 되는데. 윤재는 몇 번 골랐어? 저 4번이요. 응? 저 4번이요. 4번 골랐어? 정답은 4번이 맞아요. 자, 같이 한번 수학을 풀어봅시다. 조금 어려웠던 거는 뭐냐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논리의 흐름이 끊기는 걸 찾아가지고 뭐 물어보는 문제였냐면, 대명사 지칭하는 대상 찾기 문제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they라고 하는 거 또는 it이라고 하는 게 대칭하는 게 뭔지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볼 건데 너무너무 어려운 소재로 갖다가 얘기를 막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 In this analogy 그랬어. 그러면 this에 동그라미 쳐야죠. 그쵸? 그럼 이 비유에서는 그랬으니까 이 비유가 뭔지 우리 일단 알아야 돼. 그 다음에 microbes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너네 읽었으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것이 바로 무엇이야? Earliest topics. 초기의 그 주제들이래요. 뭐, numbers, shapes, word problems, 어쩌고 저쩌고. 그럼 무언가 비유를 했고요. 그 비유에서 이 microbes라고 하는 게 수학의 numbers, shapes, word problems를 가리키는 거래. 조금 더 읽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era of unicellular life예요. 어우, 어렵지, 그치? 우리가 단세포의 삶이요. 거의 35억 년 정도 이어졌어요. Dominating 그랬으니까 분사구문 most of the Earth's history 우리 지구 역사의 대부분을 dominate 하면서 그런데 한 5억 년 전쯤 전에 Cambrian explosion이라고 하는 거 몰라도 괜찮아. 무언가 빵 터지면서 diversity of multicellular life가 등장했대요. emerge하게.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뭐랑 뭐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간의 흐름을 기점으로 unicellular라고 하는 게 A라고 치고 multicellular라고 하는 게 B라고 치래요. 그러면 이 A랑 B랑 대조되고 있는 건데 중간에 뭐가 있어? Cambrian explosion이 있대. 아무튼 어려운 얘기를 꺼낸 건 아직 수학 얘기 안 나왔으니까 비유로 알려주기 위한 건가 봐. Similarly 바로 나오네. 자 이제 비유로 등장하고 싶은 얘기 나오는 거야. 미적법이라고 하는 거. calculus가 바로 Cambrian explosion이었대요. 아하. 그러면 우리가 케임브리안 익스플로전을 기점으로 유니셀룰러였던 게 멀타이로 바뀌었으니까 미적법을 기준으로 뭔가 수학도 전에 유니였던 게 멀티로 바뀌었다는 뜻이겠네. 조금 더 읽어봐. Once it arrived 그랬어요. 그것이 등장한 이후로 그것이 등장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하는 건 미적법 나타내는 거죠. 적어줄까요? 여기 나오는 it은 당연히 calculus일 거야. 그러니까 A1번에는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calculus가 나온 다음부터 amazing diversity가 나왔대요. 아하, diversity가 multi였으니까 B가 나왔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따라오고 있죠, 그쵸? 그래서 their lineage is visible in their calculus-based names 그랬어요. 그러면 diversity of mathematical fields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들의 연결고리는 그랬으니까 their lineage에서 their는 당연히 뭐 가리키는 거야? 그 fields를 가리키는 거네. 괜찮죠? 그래서 이 calculus가 들어간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분, 적분, 분석 같은 것들이 들어간 다양한 학문들이 나왔대요. 그럼 여기까지 내 말이 맞나 봐봐 얘들아. 이 여기 얘들은 다 뭘 대표하고 있냐면 diversity. 다시 세포로 얘기하면 multicellular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럼 아직 뭐가 안 나왔냐면 unicellular가 아직 안 나왔어. 이거의 전 이야기를 할 때, 그치? 그러면 3번 뒤를 읽어볼게. These advanced branches 그랬어요. 그럼 these니까 이러한 건데 여기서 these advanced branches는요. unicellular예요? multicellular예요? advanced니까? 멀타이셀룰러. 그렇지. diversity 나타내는 B예요. 그러면 아직은 2번, 3번에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요. 다른 어떤 multicellular랑 똑같대요. 한 번 더 나오네. 그래놓고 like unicellular organism. 뭐가 나왔어? 유니셀룰러가 나왔어. 이거랑 어떻게 되는 개념? 대응되는 개념. 그러면은 they라고 하는 요 친구들이 나타내는 건 뭐여야 하냐면 유니셀룰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advanced도 안 되고 differential integrated analytics 다 안 되는 거네. 그럼 이 they는 뭘 가르쳐야 되니 당연히? 주어진 보기에 있는 딴이 있어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비유에서,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요 비유를 나타내는 거야. 우리가 생물이 단세포, 다세포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거를 수학으로 비유해서 우리 케임브리안 explosion을 미적법이라고 쳤고 이 케임브리안 explosion, 미적법의 등장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다 multicellular diversity였다면 그 전에 있는 unicellular는 숫자, 도형, 그리고 word problem이었습니다. 해야 되니까 여기 나오는 데이는 뭘 가리킨다고요? 앞에 나와 있는 이만큼을 가리킨다고요. 딴. 그래서 정답 몇 번 돼야 돼? 4번 돼야 돼요. 조금 어렵죠? 근데 이해는 됐습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막 미분, 적분 나오니까 머리가 막 헷갈려. 근데 similarly 나오고요. analogy 나왔으니까 이거는 명심해야 될 거는 뭐야? 비유야, 비유.
그러니까 큰 틀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세포라고 하는 게 원래는 유니셀룰러였다가 뭘 기점으로? 케임브리안 어쩌고저쩌고 익스플로전을 기점으로 멀타이가 됐어요. 라고 한 다음에 똑같은 비유로 우리가 미적분이라고 하는 것의 등장을 통해서 멀타이가 됐어요. 그것이 굉장한 다이버시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전에 것들, 유니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래? 위에 나와 있는 숫자라든지 쉐이프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지칭하는 이 데이가 주어진 글이니까 그 사이에 4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 맞습니까? 요거 100% 이해됐습니까? 순서 배열이라든지 이렇게 문장 삽입하는 거는 100% 논리에 이해가 돼야 돼. 자, 여기까지 세 문제 모두 풀었고요. 너무 고생했어. 우리 10시부터 11시 조금 넘게까지 선생님이랑 문제 풀고 해서도 같이 했는데 우리 세준이랑 윤재는 당연히 3점 내일 가져갈 거고 이거 풀었던 거 찍어서 좀 필기한 거 인증 좀 해주세요. 방에다가. 아셨죠?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프이는 가서 얼른 주무세요. 내일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음. 보세요. 사진 안 찍었다. 어쩔 수 없지 뭐.